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리얼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사람 모습을 본떠 만든 인형인데 최근 실제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재현한 일명 리얼돌 체험방이 인기라고 합니다. 학교와 주택가 인근까지 확산되는 모습인데 관리 감독은 되고 있을까요?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이곳은 오피스텔을 개조해 만든 리얼돌 체험방입니다. 네, 리얼돌이요. 네, 사장님, 저 오늘 예약하려고 하는데 1시간에 얼마죠? 4만 원이요. 2시간에는요? 7만 원입니다. 예약을 망설이는 취재진에게 본인들은 불법 업소가 아니라고 안심시킵니다. 이게 사람이랑 하는 그게 아니라서 성매매도 안 걸리고 해서 걸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불법이 아니에요, 사장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실제 여성의 모습을 본떠 만든 인형이 누워 있습니다. 촉감마저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데 바로 옆에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품까지 있습니다. 이런 체험방은 대부분 인형을 고를 수가 있고 운영 방식도 성매매 업소와 비슷했습니다. 문제는 이 업소 주변 반경 1km 사이에 학교가 10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중 한 초등학교는 업소와의 거리가 30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리얼돌 체험방에서 불과 한 블럭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걸어서 체험방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스탑워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리얼돌 체험방까지 걸어서 불과 4분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리얼돌 체험방은 유흥주점 등 허가업종과 달리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세무서에 신고 후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인 학교 주변 200m를 벗어나 영업할 경우 교육청이 규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200m 이내에만 그게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0m 이후에 있는 거는 솔직히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높습니다. 학교 근처에 이렇게 생기다 보면 많이 위험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를 좀 교육청에서 좀 알아서 좀 잘 이렇게 어머니들 말씀 잘 듣고 반영해서 좀 그런 걸 불법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얼돌 체험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복잡합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부추긴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성인용품 같은 것도 실제로 뭐 파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는 것 자체에 크게 막 뭐 안 되겠다는 생각은 딱히 없는데 뭐 이제 뭐 어디 놓는지나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혐오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 거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게 불쾌해요. 전문가들은 달라지는 시대에 맞춰 법과 제도가 속도를 맞춰 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리얼돌 체험방 같은 유사 성행위 업소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리얼돌 체험방 같은 경우에도 풍속 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속 영업을 규제하는 법률 제3항 2조에서 뭐 음란 행위의 알선과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판례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리얼돌 체험방. 리얼돌의 유해성을 놓고 갑로를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자칫 인형 매춘이 우리 동네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퍼지지 않을까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가 멸종된 지 42년 만에 자연에서 처음 태어났습니다. 야생으로 간 따오기가 첫 자연부화에 성공한 건데요. 증식과 방사, 그리고 자연부화까지 성공한 따오기가 이제는 자연 속에서 홀로 설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따오기 한 마리가 둥지 안에서 정성스럽게 알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새끼 따오기는 힘차게 알을 깨고 나옵니다. 2019년 야생으로 간 따오기가 낳은 알에서 지난 26일과 28일 새끼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멸종되고 42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에서 태어난 겁니다. 장양군 우리 전 이방
창녕군 2방면 전체가 막 이렇게 경사 났다고 뭐다 동민들 다 기분 좋게 생각하고 아주 앞으로 막 행운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낳은 따오기는 2019년 첫 방사에 야생으로 간 2016년생 암수 한 쌍. 지난 3월 중순부터 창녕 우포늪에 둥지를 틀고 3월 말부터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3개의 알을 낳아 하나는 알을 품다 깨졌지만 나머지 2알이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창녕군은 둥지 주변으로 CCTV를 설치해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둥지 주변에 3곳에 CCTV를 설치하고 둥지를 포함해서 인근 주변 지역을 다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간에는 인력을 투입해서 강한 조명이나 플래시가 터지는 것들을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야생으로 보낸 80마리 가운데 현재 생존한 따오기는 모두 50마리. 따오기는 겨울철새지만 야생성이 적어 추위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겨울철에 폐사합니다. 창녕군은 친환경 먹이터를 만들어 따오기 생존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일본 따오기의 경우 방사 후 5년이 지나서야 자연 부화에 성공했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 첫 방사 이후 2년 만에 쾌거를 거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연 환경이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람과 따오기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서 우리 주위 환경을 더욱더 깨끗하게 또 청정하게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증식과 방사 그리고 자연 부화까지 성공하면서 자연 속 홀로서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따오기. 창녕군은 오는 5월 6일 암수 성비를 맞춰 따오기 40마리를 야생 방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함안 군북면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을 놓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삭발식과 시위가 계속되고 업체가 마련한 주민설명회는 점거 농성으로 취소됐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함안 군북면의 한 공장 앞 주민들이 농기계와 인간띠를 만들어 입구를 막고 삭발식까지 벌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120톤의 의료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 건립을 위한 업체의 주민 설명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의료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돼 농촌 환경이 파괴된다며 소각장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감염성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군북면민은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죽이는 것입니다. 업체가 설명회를 강행하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벽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찢어버리고 고성을 쏟아냈습니다. 불똥은 주민 설명회를 연 함안군에 튀었습니다. 주민들은 함안군이 겉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뒤로는 설명회를 열었다며 분노한 겁니다. 함안군은 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인허가는 낙동강 교육 환경청에서 하지만은 법상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 설명회나 주민 공단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민 설명회는 취소됐습니다. 주민들은 종합병원 하나 없는 함안에 생활기구와 생존권을 침해하는 소각장 건립을 반대한다며 더욱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 함안군에는 그 종합병원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없는 이 장소에 전국에 발생되는 의료 폐기물을 그것도 1급 발암물질이 예상되는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의료 폐기물을 이곳에 와가지고 소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업체 측은 기술적으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계속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산청군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노래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는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 관계자도 있었는데요. 산청군은 즉각 인사조치를 내렸습니다. 양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23일자 산청군의 5급 전보 인사 내용입니다. 5명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기 인사가 아닌 데다 최근 인근 시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집니다. 확인 결과 군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지난 12일 밤 노래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 도우미들이 동석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특히 그중엔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노래주점을 방문했던 날 진주에선 유흥주점과 연결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후 확산세는 산청에도 영향을 주며 실제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산청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동시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입니다. 산청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회식과 저녁 모임, 술자리 등을 자제하라고 거듭 당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 자체 방송을 통해 관련 지침이 전달됐고 간부 회의 때마다 참석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지만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출퇴근할 지거든 장보기도 다 산청에서 하라고 이렇게 몇 차례 하고 또 얼마 전까지는 또 전 시가 주무회장들 다 모여서 대회의실에서 저희들 그 전달 회의도 하고 하는 김에 공무 교육도 하고 이제 관리 지침 그런 것도 안내도 하고 더 당부를 하고 다 한 사항이거든요. 방역 담당 부서의 수장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산청군. 산청군은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지역 업소, 시설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 가덕 신공항이라면 동남권의 과학문화는 국립부산과학관이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관한 지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이미 연관람객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상상과 창의가 넘쳐나는 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의 비전입니다. 2015년 개관 이후 과학관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창의력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과학 체험 공간을 마련해왔습니다. 로봇 물고기와 인공지능 로봇은 기본, 관람객을 지능형 안내 로봇인 아로가 안내하기도 하고 형형색색 불꽃의 과학적 원리도 알려주며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다채로운 과학 체험 행사는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기에 충분했고 개관 이후 3년 만에 연 관람객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단기간에 관람객이 9배 늘어난 겁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과기부로부터 동남권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시와 체험이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20만 명이 관람하며 고정 관람객층을 확보했고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이제 국내를 넘어 아시아 대표 과학관으로 도약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과학관협회 이사회 임원진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 해외 우수과학관과의 협업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나사의 중요한 자원이나 저희들이 정보들을 아스팍에 있는 회원사들이 충분하게 활용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유럽의 엑사이트나 미국의 ASTC 등과 함께 아스팍을 통해서 국제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어린이 과학체험관도 들어서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과학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부울경, 동남권 과학 문화의 중심을 넘어 이제는 아시아 속 학교 밖 배움터로 도약하고 있는 국립부산과학관의 발돋움이 더욱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봄이 왔는가 싶더니 낮 기온은 벌써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벚꽃이 대부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의 끝자락에 모습을 보이는 겹벚꽃이 자태를 뽐내고 지나가는 봄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울한 요즘 겹벚꽃을 보며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겹벚꽃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천년고찰.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강렬한 진분홍부터 우리나라의 단 4그루 개심사에만 있는 청벚꽃까지 사찰 곳곳마다 겹벚꽃으로 온통 물들었습니다. 꽃송이가 커서 왕벚꽃이라고도 불리는 겹벚꽃은 일반 벚꽃이 지고 난 뒤 피기 시작해 늦봄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개심사에는 봄비로 일찍 져버린 벚꽃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청벚꽃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왔고요. 처음 봤어요, 청벚꽃을. 근데 색상이 오묘하고 이렇게 도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 같아서 고생하고 온 보람이 있고요. 서울은 이미 이제 벚꽃이 다 거의 진 상태인데 또 혹시나 여기도 더 남쪽이라 더 빨리 질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아직 그 만발해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당진 합덕제 산책로를 따라 노란 유채꽃이 활짝 폈습니다. 향긋한 유채꽃 향기는 봄바람을 타고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조선시대 3대 방죽 중 하나인 합덕제에는 초록빛 버드나무 가지와 유채꽃 단지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랩니다. 잠깐 들어와 봤는데 너무 산책하기 좋은 공간이 있어서 오늘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좀 바람 쐬고 산책할 겸 잠시 나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유채꽃이 노랗게 너무 예쁘게 펴 있어가지고 기분도 너무 좋고. 늦깎이 봄꽃 구경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 4월 29일 오전 8시 24분쯤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약 130kg 체중의 멧돼지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안을 뛰어다녀 등교 중이던 학생들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멧돼지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 유해주수 포획단에 사살됐습니다. 이날 창원에는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1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가게 유리창이 깨지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남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동일 멧돼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남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이어갑니다. 경남사랑 상품권은 5월 3일 오전 9시부터 10%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습니다. 1인당 월한도는 30만 원이며 초과할 경우 할인되지 않은 가격에 사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15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 상품권이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5월 6일 오전 9시부터 창원사랑 상품권인 누비전을 판매합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모바일과 지류 각 25만 원이며 1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가맹점은 4만 2천여 곳, 지류 가맹점은 4만 7천여 곳입니다. 경남농협이 지난 4월 27일 고성 마안면 두소 한우공원 농장에서 100년 축산이음 암송아지 나눔이로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100년 축산이음 암송아지 나눔은 기부받은 암송아지를 소규모 영세 축산 농가에 지원하고 이 농가에서 첫 송아지를 생산하면 다시 다른 농가로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암송아지를 기부받은 농가는 지난 2월 화재로 키우던 소 11마리가 모두 폐사해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농협은 이 사업이 100년 이상 이어가길 바라는 취지로 앞으로 3년 동안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녕군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창녕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으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기존 모집 과정에서 부적격 대상으로 발생한 25명입니다. 신청은 5월 7일까지며 선정자에게는 매달 최대 15만 원의 월세가 8개월간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